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마다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반도체가 좀 뜸합니다. 올해도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안 나와서 한 4년 정도는 또 안 나왔었던 이런 부분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고체 물리에 해당되는 반도체. 그래도 그동안 나온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번도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징들만 좀 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고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고체 에너지 준위. 우리 에너지 준위는 우리 수소 원자 모형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자, 우리 원자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우리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첫 번째 껍질에 해당돼요. 첫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 여기는 세 번째 껍질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올라가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Y축을 에너지 준위로 잡았을 때, 자, 그래프의 모양, 자, 요렇게 우리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 혹시 기억하세요? 에너지 준위 혹시 우리가 얼마였죠? EN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우리가 얼마? E1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저는 가지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 Y축을 에너지로 했을 때 그린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고체는요, 이런 원자핵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원자핵, 요게 한 줄이에요. 원자핵이 혼자 있을 때는 이게 한 줄, 그러니까 K 껍질, L 껍질, M 껍질에서 존재하지만 우리 원자핵이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얘네들이 겹쳐지게 돼요. 근데 겹쳐지는데 우리 화학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같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자 같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여러분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이죠. 자, 왼쪽에 있는 원자와 오른쪽에 있는 원자가 겹치는데 우리 두 번째 껍질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껍질도 우리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약간 좀 나누어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원자들로 우리 붙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이게 아주 요 한 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에너지 띠로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원자들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많은 수로 분리가 되고요.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 고체를 이루게 되면 이게 연속적인 띠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좀 이걸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가장 우리 원자가 채워져 있을 때 늘 가장 바깥쪽 껍질을 우리가 원자가 껍질 또는 우리 어떤 껍질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자가 껍질 또는 늘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늘 밸런스드 늘 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원자가띠라고 해요. 자, 여기에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위에 전자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름 잘 기억하세요. 원자가 분포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도띠가 있어서 전자가 거의 없는 곳이 여러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되게 많이 갈라져 있고, 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들 띠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띠 간격이라고 해서 우리 이걸 늘 에너지 갭이라고도 하고 띠 간격이라고 지금 늘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띠 간격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 우리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전도띠로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자 우리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우리 원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네들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유전자가 돼요. 자유전자가 돼서 무엇에 영향을 줄 거냐면 늘 전기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라고 해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올라가는데
딱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냐면, 자, 요만큼에 해당돼요. 자, 이걸 우리 에너지 띠 간격이라고 했죠? 자, 이걸 에너지로 표현하자면 이 G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너지 갭이에요. 에너지 갭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 전도띠로 올라가면 그게 우리 자유전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에너지 띠 이론으로 자,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이 에너지 갭, 요게 중요해요. 에너지 갭이 크면 클수록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자유전자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갭이 커서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기 어려우면 그 물질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그림, 자, 요걸 이용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보는 거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 전도띠하고 원자가띠 사이를 봅니다. 그럼 얘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면 얘는 에너지 갭이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얘는 거의 우리가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도체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갭이 0인 물질이 도체. 여러분들 띠 간격이 넓어서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즉 여기에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되게 쉽겠죠. 아주 작은 에너지만 있으면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유전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절연체에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에너지 갭이 큽니다. 에너지 갭이 여러분들 커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자 이렇게 올라가기가 여러분들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금방 잘 올라갈 수 있는 자, 요 사항들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도체는 한 중간 정도 돼요. 도체보다는 여기 띠 간격이 존재하지만 에너지 갭이 크지만 절연체보다는 에너지 갭이 작아서 자, 우리 절연체와 도체 중간 정도의 에너지 갭을 갖는 물질,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를 무엇으로 지금 설명한 거냐면 에너지 띠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기출문제도 등장했어요. 자, 지금 약간 진하게 색칠한 곳이 점유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에 해당? 이게 여러분들 원자가띠에 해당돼요. 여기가 원자가띠, 여기도 원자가띠고 비점유 상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좀 흐린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우리는 전도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가 우리가 무엇에 해당되냐면 전도띠에 해당되고 밑에가 여러분 우리가 원자가띠에 해당돼요. 원자가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A하고 B 중에 한 물질은 반도체고 한 물질은 금속이래요. 도체랍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그랬던 그림 좀 생각나시면 되죠? 자, 우리 거의 에너지 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갭이 존재하지 않는 자, 요런 B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무엇처럼 볼 수 있다고요? 얘는 우리가 금속에 해당이 되고 하나가 금속이고 하나는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옳은 거 골라납니다. 상온에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 밀도는 A가 B보다 큽니다. 어디에 전자가 더 많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도 전자가 많습니다. 그죠? 도체 전자도 늘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 밀도는 어디에서 더 클 거야? B에서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상온에서의 비저항은 우리 A가 B보다 큽니다. 우리 저항 구하는 식이 우리가 뭐가 있었죠? R은 로우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있었고, 요 로우가 우리가 뭐였어요? 비저항이었습니다. 비저항. 그래서 자, 비저항이 큰 물질이 우리는 뭐였었냐면 절연체였었고, 절연체.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 우리가 뭐였었냐? 이게 우리 도체였었어요. 그러면 도체하고 절연체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비저항은 당연히 반도체가 저기 더 클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자, 니은은 맞는 내용에 해당되고 자, 디귿도 이미 판단했네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여러분들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계산하는 문제 아니죠? 자, 이런 문제
반도체하고 금속, 도체 구별하는 자, 에너지띠 이론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도 우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반도체의 종류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반도체는 우리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로 나눕니다. 자, P형은요, 이거 파지티브의 약자예요. 파지티브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얘기하고,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 세미컨덕터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성질,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 순수한 반도체예요. 자, 규소나 게르마늄 같은 것들이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런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자, 여기서 규소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순수한 반도체라고 해요. 순수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얘가 불순물이에요.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근데 첨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도 많이 사용하냐면 도핑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또는 불순물을 도핑해서 전기 전도도를 좀 더 높여준 물질을 우리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P형 반도체는 자, 규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럼 P형 반도체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그림 보시면 자, 좀 보시면서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우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규소도요, 여러분들, 우리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있고. 근데 13족 원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자들은요, 서로 결합을 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몇 개를 항상 만족하려고 하냐면 8개를 항상 만족하는 게 가장 안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걸 우리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에서도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그러면 자, 얘네들이 하나씩 결합을 해서 우리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은 실제로 전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안에는 여러분들 전자가 2개 있어서 무슨 결합을 지금 한 상황인 거냐 하면 공유 결합을 지금 한 상태에 해당돼요.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럼 공유 결합을 하는데 13족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공유 결합, 규소하고 공유 결합을 해서 자,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 있는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하는데 아유, 하나가 모자라. 위에 있는 규소하고는 공결합해야 될 여러분 전자 지금 모자른 상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모자라서 여기에 빈 구멍 같은 것들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P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들어갈 빈자리죠. 이걸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양공입니다. 자, 양공이라고 해서 저렇게 만들어지고, 자, 우리 전자가 들어갈 빈자리지만 양공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플러스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할 거예요. 플러스입니다. 양공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멍처럼 해석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양공이 플러스라는 게 아니라 양공은 전자가 들어갈 빈자리를 얘기합니다. 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N형 반도체는 규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를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15족 원소는 여러분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얘는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15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씩 규소랑 무슨 결합할 거예요? 다 공유 결합합니다. 공유 결합,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다 4개가 다 쓰였으면 우리 하나가 남아. 그래서 이 하나가 남는데, 자, 이 하나가 남는 거를 우리는 전자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 전자예요. 전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주계라고 할 거예요. 주계. 자, 양공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공은 받계라고 표현해요. 양공은 받계, 우리 전자는 주계라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13조 원소 지금 하나만 그렸지만 이게 지금 수없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양공도 수없이 많겠죠? 자,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수없이 많은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 자, N형 반도체는 전자, 주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계가 굉장히 많은 반도체, 전자가 굉장히 많은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공이 굉장히 많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또 여러분들 우리 에너지 D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양공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양공은 아직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냐면 원자에 속박되어져 있다라고 그냥 볼 수 있죠. 그럼 원자에 속박되어져 있으니까 자, 요게 양공이에요. 자, 밑에 하얗게 뽕뽕 구멍 뚫린 것들,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걸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굉장히 많은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어디에서 분포하게 되냐면 여기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원자가 T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자가 T에 양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공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다수운반자라고 합니다. 다수운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P형 반도체라고 해서 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얘는 전자입니다. 전자. 근데 전자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소수나르게라고 해요. 소수나르게라고 하는 자, 이름을 자, 요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양공은 원자가띠에 분포하고요. 이때 이 원자가띠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가 좀 얇게 생깁니다. 요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받계 준위라고 해요. 받계 준위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겨서 전기 전도도가 순수한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우리 원자가띠에 양공이 굉장히 많아져서 양공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더 좋아진 반도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굉장히 많은 반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이거 다 전자예요. 자, 이거 다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N형 반도체는 전자예요. 전자가 우리는 다수 나르게 또는 다수 운반자, 영어로 그러니까 순우리나라 말로는 나르게 좀 한자를 섞어서 얘기하자면 운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했었죠? 양공은 N형 반도체에서는 소수운반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운반자. 그래서 우리 N형 반도체는 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훨씬 더 좋아진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이 N형 반도체는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 우리 위에가 우리 뭐였었죠? 우리 컨덕션 밴드. 자, 우리 전도띠에 해당됐었습니다. 전도띠 바로 밑에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주계준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가 자 이렇게 생겨서 전기 전도도가 훨씬 더 좋아진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P형 반도체에서는 원자가띠 바로 위에 받계준위. 근데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바로 밑에 주계준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전기 전도도가 더 좋아지는 자,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에너지 띠 구조까지 여러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으니까 자, 이것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순수한 실리콘의 비소. 근데 비소가 모르겠어. 이게 13조 원소인지 14조 원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비소의 요거 공유결합입니다. 규소하고 공유결합. 여기 양쪽 위하고 왼쪽하고 오른쪽 다 공유결합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남았어. 여기에 전자가 지금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걸 지금 표시한 거죠. 자, 여기 전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자가 하나 이렇게 남으면 이거는 우리가 몇 조 원소였어요? 15조 원소여서 이거는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조 원소니까 원자가 지수가 5개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N형 반도체와 원자가 전자수는 5개라고 해서 5번을 답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산할 거 없죠? 그렇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토리, 내용만 알고 있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들을 조금 좀 얘기할 거예요.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이렇게 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농도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만나면 우리 확산이 일어나죠. 그럼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많기 때문에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잖아요. 그럼 전자가 많으니까 우리 어느 쪽으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 이렇게 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 우리 양공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어갈 빈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라 얘네들이 서로 결합해요. 양공과 자유전자가 결합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요? 중성이 됩니다. 중성? 양공하고 지금 전자 좀 결합한 상태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원래 전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있었고요. 얘도 우리 자유전자가 없지 않았어요. 전자 있습니다. 소수나르게 해당되는 전자들도 존재해요. 그러면 자, 우리 오른쪽에 플러스, 왼쪽에 마이너스가 자 이렇게 남게 돼서 지금 왼쪽 방향으로 뭐가 형성되냐면 전기장이 왼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형성되게 되죠. 자, 그래서 전기장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전기장. 그러면 더 이상 어디에 있는 전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전자들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양공들이 더 이상 또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전하들의 이동이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공핍층, 전하의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공간, 이걸 공핍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걸 에너지 또 우리 띠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려주면 위에가 전도띠예요. 자, 위쪽이 전도띠고 밑에가 지금 여러분들 원자가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도띠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와 양공,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서 더 이상 전하들이 이동하지 않게 되는 자 이런 상태로 우리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 그림들 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또 표현해 주면 자, 우리 여기에서는 이건 에너지 준위로 지금 그린 거죠. 에너지 띠로 그렸습니다. 자, 위에가 지금 전도띠, 밑에가 원자가띠였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전위거리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요 사이에 더 이상 전하들이 이동하지 않는 무슨 공간이 만들어진다고요? 요게 공핍층에 해당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 전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전기장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방향?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공핍층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전위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플러스 쪽이 전혀 높죠. 그래서 오른쪽이 N형 반도체 쪽이 전해가 높고 P형 반도체 쪽이 전해가 낮은 자 이런 여러분들 그림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장은 어느 방향에 해당된다고요? 전기장은 지금 왼쪽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전기장의 우리 방향,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의 우리 그림 비교 같은 것들은 좀 기본적인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PN 접합을 시켜주면 자, 이제 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PN 접합은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늘 정류작용을 합니다. 정류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작용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류전기는 막 전류가 변하잖아요. 근데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러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이래요.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는데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극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극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우리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들이 어느 쪽으로 밀려날 거냐면 자,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또 어느 쪽으로 밀려날 거예요. 자, 서로 미는 척력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공핍층 쪽으로 더 밀려오게 돼요. 그렇죠? 밀려와서 얘네들이 더 여러분 결합을 잘하게 됩니다. 양공이랑 우리 전자들이 더 잘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전자가 이동하는 거에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뭐가 잘 흘러가냐면 전류가 잘 흘러가게 돼요. 자, 이거를 그래서 무슨 방향이라고 이걸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즉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우리가 순방향으로 연결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역방향으로 전압을 자, 이렇게 걸어준 상황에 해당돼요. 이걸 역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우리 양공이 오히려 어느 쪽으로 밀려나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오히려 어느 쪽으로 몰려가냐면 오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이렇게 넘어야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거의 흘러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자, 이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절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순방향으로만 흘러가서 자, 이렇게 연결한 거를 우리는 순방향으로 연결해서 전류가 잘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렇게 연결하면 역방향이어서 역방향일 때 전류는 거의 흘러가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걸 교류 전류에 연결하면요, 여러분 교류는 계속 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전류의 방향이. 근데 여기다 다이오드를 하나 딱 연결하면 한쪽 방향, 그렇죠? 이게 플러스 방향,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다이오드 PN 접합은 발광 다이오드에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가 되게 유명하죠. 우리 뭐에 해당되냐면 요즘에 전구 대신에 많이 쓰는 게 LED가 있잖아요. 그래서 LED 전구를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PN 접합이에요. PN 접합에서 순방향입니다. PN 접합에 순방향으로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류가 잘 흘러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전류를 좀 생각하면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공핍층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우리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또 공핍층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위가 뭐였냐면 여기가 전도띠였었고, 전도띠. 아래가 뭐였었냐면 이게 원자가 T에 해당됐습니다. 원자가 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냐면 전도띠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럼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양공으로 자,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럼 이때 전자가 우리 수소 원자 모형에서도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면 그때 뭘 방출하냐면 우리 빛을 방출하게 되죠. 광자예요. 자,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우리 LED 전구에서 나오는 빛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재결합하면서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에 결합을 하면서 방출하는 빛을 이용한 게 우리 발광 다이오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 가정에 있는 모든 형광등 안 쓰잖아요. 요즘 LED 등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다 LED 모니터예요. 핸드폰의 액정도 LED 액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많이 쓰고, 또 우리 기출에서도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광 다이오드는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해요? 순방향으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기출돼 있었어요. 2017년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우리 발광 다이오드를 자, 우리 전원장치에 연결했었던 이런 그림들이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 전류 지금 건전지 보세요.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극이고, 우리 LED 전구는 순방향으로 연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이니까 우리 플러스에 연결되는 게 우리 뭐였었죠? X가 P형 반도체, Y가 우리는 N형 반도체이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요. 자, X의 에너지 D, X가 뭐였어요? P형 반도체였습니다. P형 반도체에서는 밖에 준위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D 구조를 좀 생각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맞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Y가 P형 반도체 아니네요. Y는 N형 반도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다 계산 문제 아니죠? 자, 스토리만 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디귿에 전자와 양공의 접하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아니었네요. 서로 가까워져서 우리 좀 전에 그렸던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도 서로 가까워졌었죠? 자, 이렇게 전자가 접하면 쪽으로 양공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서 결합이 일어나서 빛이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기억만 답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한 5년, 6년 정도는 매년마다 나왔었던 자,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